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및 주요국의 증시는 성금요일로 휴장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일단 미국은 오늘 장을 재개하는데요. 몇몇 유럽 국가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요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들 바로 보면서 저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돈바스를 포기할 것이다라는 전망과는 다르게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 포기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잘못하다가는 전쟁 자체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 우크라이나 지역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황폐화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는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일단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향후 나올 뉴스들을 봐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 요 뉴스 나왔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EU 수장이 무기 신속 지급만이 우크라이나가 살아남을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러시아 스베르방크 제재, 석유 금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유럽 내 인플레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서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천연가스가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서유럽에도 이제 동의를 얻으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을지, 말로만 이렇게 진행을 할지, 아니면 다 함께 움직일지는 향후 뉴스를 보면서 이것 역시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뿐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계속 있었던 이야기들처럼 하니까 이게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체크하면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원유의 가격이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위대가 난입을 하면서 원유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이 국제 유가에 영향을 주는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화가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이슈가 계속되면 될수록 통화 안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미국 FOMC 쪽에서 5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100% 확정되다시피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5월 달부터는 긴축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긴축을 하게 된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된다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들에는 악재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걸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장주들 중에서도 거의 매출이 확정되다시피 하는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쪽은 성장주의 느낌도 있지만 이 가치주의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성장주 내에서도 이렇게 분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긴축이 이 트렌드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봉쇄로 인해서 경기 성장 자체가 너무 크게 둔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경제를 살리려고 금리 인하가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102조 원의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를 합니다.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내용인데 1분기 GDP부터 실업률까지 다 발표가 돼요. 근데 이제 지준율 인하가 선제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건 봉쇄가 길어지는 요 타격을 미리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 우리는 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내일 모레였나요? 대출금리 역시도 한 번의 조정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발 충격이 뭐 한국에 단기적으로 올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선반영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쭉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봉쇄화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배터리 관련된 이러한 부품들 소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정체가 되든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을 필두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죠. 양극재 가격이 지금 25% 정도 인상이 됐다라고 하면서 전기차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 우리나라의 4대 소재사에서 일제히 이 가격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벌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이 수치보다 더욱더 높은 수치를 벌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판가가 올라가면 영업이익률은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 수익 자체도 올라가는 걸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상했던 시가총액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까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현재의 양극재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이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봉쇄가 계속되고 있는데, 애플의 이 생산 라인이 있는 폭스콘 공장이 있는 중국의 정저우도 코로나19 봉쇄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애플의 타격이 있겠죠. 애플의 타격이 있으면 애플에 납품을 하는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고, 자, 그러면 한동안 이 한국의 부품업체들이 잠깐 주춤할 수 있다. 요 연결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IT 기업들의 이 직원들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4, 5% 인상은 옛말이고 10% 올리고도 직원 뺏길까봐 계속해서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건데, 삼성전자도 올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저번 주 주말에 다음 주 의심 섹터의 일자리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층의 대부분이 이 기술 특화직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걸 좀 강조를 했었는데,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일자리 관련 회사들보다 보다 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주말에 올라간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 엔데믹 시대 반도체 호황은 끝이냐라고 아직 물음표를 띄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뭐 보복 소비니 뭐니 하면서 판매량 자체는 이전보다 줄을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버 수요가 이게 계속해서 늘고 있잖아요. 여기에 딜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 업황이 조금 주춤한 거는 중국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발 이슈가 끝나고 공장이 풀로 가동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디램 가격이 안 좋다면 그때 조심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거리두기 해제, 인플레 방어까지 지금 유통주가 벼뜨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음식료부터 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쪽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어주로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올해 폭염이 또 올 것이다라는 전망에 에어컨 공장이 바빠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에어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3월부터 계속해서 꿈틀꿈틀했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근데 이렇게 풀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월달 막 더워지기 시작했을 때 제일 많이 올라가니까 뭐 그때까지 지금부터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해드렸다라는 거 보시면서, 나도 여기 와서 먼저 이렇게 보고 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계속 올라오는데 이런 공부 내용들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정리도 한번 싹 해봤겠다.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보셨겠지만 좀 떨어졌다가 오늘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481선 위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더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지금 조금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유행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백신도 백신이거니와
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의 수요가 꾸준할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 점유만 확실하게 어느 정도 해준다라고 친다면 그 시장 점유만큼 꾸준하게 팔릴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의 캐시카우로 훌륭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BNC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완성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판권이 있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도 원료를 제공을 하면서 수익을 추가로 낼 수 있으니까 요거는 기대를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속도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완전 1순위 아닙니다. 뭐 화이자나 머크나 이런 데가 1순위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 1.5에서 2순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순위의 시장 점유율을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업비용은 좀 들긴 할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지금 발표되고 긴급 사용 승인까지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3순위들보다는 보다 더 수월하게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걸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BNC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안트로피놀의 장점이 뭐냐?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다른 의약품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친다면 안트로피놀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은 검증된 의약품인데 용도만 변경이 된 겁니다. 기형아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는 당연히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 역시도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 시간들이 조금씩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느려지고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가 나와주길 바라야 되는데 나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전 고점까지 다시 회복을 해줬어요. 기대감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잘 하면은 야 이거 골든 바이오텍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본격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는 있는데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골든 바이오텍이 쭉쭉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한국 BNC 끝난 거 아니니까 추가적으로 더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추가 매수도 이걸 보면서 타이밍을 잡아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와, 지금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사고 있거든요. 뭔 소리냐? 여기가 저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반등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팔고 떨굴 수도 있고 아니면 쭉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어져 주느냐 못 이어져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는 가는 것 괜찮대. 얘네가 마이너스로 갑자기 바뀌게 된다면 조심하면서 비중 조절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얘들이 이어져 주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지 라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음봉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지지 라인 다 이탈했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봉이나 월봉 뭐 있나 보면은 주봉은 조금 아래 이거 있긴 하네요. 그러면 여기랑 같이 엮어서 보면 되겠다. 한국 BNC 주봉의 120 주선과 현재 라인이 겹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운데 요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음봉 안으로 빠르게 들어오게 된다면 큰 걱정 없는데 떨어지게 된다면 지지라인 이탈의 모습이 확 보여졌을 땐 조심을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요 음봉을 잡아먹는 요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다가 21선 뚫고 61선까지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저는 121선 이상 한 번은 무조건 찔러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라면은 제가 막 추춤추춤하면서 조금 어렵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확실하게 좀 나와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도 이제 향후에 안트로피너로 나올 뉴스랑 같이 엮어서 봐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작은 파동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흔들리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을 드리며 자, 한국 BNC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의심 섹터에 대해서 주말에 올려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큰 변동이 없었던 사람인 HR부터 이렇게 일자리 관련주들이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 역시도 저번 주 이제 일요일부터
이제 일주일에 주간에 2번씩 다음 주 의심 섹터를 이 토요일 날 올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좀 다른 쪽으로 해서 이제 올릴 예정인데, 이제 테스나를 일요일 날 올려드렸거든요. 바로 그때 급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뿌려나가고 싶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실제로 막 다 보여드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고 있잖아요.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으니까 그 멤버십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교촌 FAB 역시도 지금 이 순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런 거 계속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